여러분, 혹시 밤마다 잠결에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깊은 잠을 방해받고 계시진 않나요? 소변 때문에 한밤중에 깨어 잠을 설치고 아침에는 개운하지 못한 채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진 않으셨나요? 어쩌면 나이가 들면 다 그래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이 불편함을 그저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정말 나이 탓만 하고 있을 문제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심코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한 번쯤 진지하게 들여다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밤잠을 설치게 하는 빈번한 야간요,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증상 등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우리 몸의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혹시 설마 내가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절반 이상, 70대 남성의 70% 이상이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제로 많은 남성분들이 쉬쉬하며 고통받는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병원에 가자니 민망하고 약을 먹자니 평생 복용해야 할까봐 망설여지고 수술은 더더욱 부담스러운 현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홀로 끙끙 앓으며 이 문제를 외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40년간 비뇨의학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피할 수 없는 노년의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약이나 수술 없이도 일상 속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조절하고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야기는 병원에서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하지만 수많은 환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증명한 진짜 비법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복잡한 의학 지식보다 강력하고 수십만 원짜리 약값보다 훨씬 값진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밤은 다시금 평화로워지고 낮에는 활기찬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에 대한 불안감, 화장실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40년 임상 경험을 통해 얻은 전립선 건강의 비밀, 그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보시죠. 이 정보는 여러분의 남은 삶을 바꿀 수 있는 귀중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전립선 비대증을 그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찾아오는 불청객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아니면 약 없이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고질병으로 여기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40년 넘게 비뇨의학과 의사로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리고 저 자신도 한때 이 문제로 고통받았던 경험을 통해 이 두 가지 생각이 모두 절반만 맞는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음 비뇨의학과를 개업하고 한창 환자들을 보던 50대 초반, 저에게도 전립선 비대증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에 가야 했고, 낮에도 소변이 마려워 운전 중 휴게소를 자주 들러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죠.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학회에서 만난 동료 의사들은 저에게 흔한 전립선 약을 권했습니다. 저 역시 다른 환자들에게 하듯이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은 분명 효과가 있었습니다. 소변 횟수가 줄고 잔뇨감도 개선되는 듯 했죠. 하지만 문제는 약을 끊으면 증상이 다시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약 복용 후에는 피로감이나 성기능 저하 같은 부작용이 느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환자들에게 늘 약은 보조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라고 말해왔던 제가 정작 제 몸은 약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대로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할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걸까?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제 은사님이셨던 김형준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교수님은 늘 환자들에게
병은 몸이 보내는 메시지다. 약으로 증상만 억누르기보다는 그 메시지를 읽고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비대해진 전립선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식습관, 생활 습관, 심지어 스트레스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교수님은 종종 호박씨와 토마토 같은 천연 재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곤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막연하게만 들렸던 그 말씀들이 제가 직접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비로소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밤샘하며 전립선 건강에 대한 수많은 논문과 연구 자료들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의학뿐만 아니라 동양 의학과 전통적인 민간요법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연구에서 특정 음식과 생활 습관이 전립선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분들의 사례도 이 연구 결과들과 일치했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후반의 이명수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전립선 약을 복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밤에 3에서 4번씩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약 복용으로 인한 입마름과 피로감 때문에 고통받고 계셨죠. 저는 할아버지에게 약 복용은 유지하면서 제가 찾은 몇 가지 간단한 생활 습관 변화를 권유했습니다. 첫 번째는 간식 바꾸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 즐겨 드시던 빵이나 과자 대신 호박씨와 견과류를 꾸준히 드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걸로 되겠어 하고 반신반의하셨죠.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신 지 한 달 만에 할아버지의 야간요 횟수가 1에서 2회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소변 줄기가 훨씬 시원해지고 잔뇨감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약 복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할아버지는 "선생님, 이제 밤에 푹 잘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무슨 기적이에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0대 초반의 박선우님은 직장 생활을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분이었습니다. 스트레스성 방광 과민증과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빈뇨와 급박뇨로 힘들어 하셨죠. 저는 박선우님에게 규칙적인 걷기 운동과 따뜻한 온열 요법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일상 때문에 망설였지만 증상 개선에 대한 간절함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30분씩 동네를 걷고 자기 전에는 좌욕이나 따뜻한 수건으로 아랫배를 찜질하는 것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2개월 후 박선우님은 "선생님, 거짓말처럼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줄었어요. 밤에 화장실도 한 번 정도만 가고요. 스트레스도 덜 받는 것 같아요."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운동과 온열 요법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여 전립선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켜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을 준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제 진료실에서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약에만 의존하던 환자들이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보며 저는 제가 찾은 이 방법들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약이 아닌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작은 습관의 힘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의 비결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지금 약에 의존하고 계시거나 혹시 전립선 문제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들을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40년 넘게 환자들과 함께 증명하고 저 자신도 직접 경험하며 효과를 본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변화들이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 나아가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비법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 전립선이 나아질 리가 없어. 이미 약도 먹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야?
또는 병원에서도 수술이나 약 말고는 답이 없다고 했는데 라고 생각하며 제 이야기에 반박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한때는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했으니까요. 의과대학에서 배운 지식, 수많은 임상 경험이 저에게는 약과 수술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자신이 환자가 되고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의 변화를 직접 목격하면서 저의 고정관념은 깨어졌습니다. 물론 약물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너무 심해서 소변이 아예 나오지 않거나 신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학적인 처치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들은 그런 응급 상황이나 중증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초기 및 중등도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에게는 약물 복용 없이도 혹은 약물 복용량을 줄이면서도 증상을 현저히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 40년 임상 경험과 수많은 연구 결과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이 단순히 나이라고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인체가 노화하면서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고 이것이 전립선 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염증 반응,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심지어 차가운 환경에 노출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전립선 비대증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주로 결과인 비대해진 전립선을 축소하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제가 말씀드릴 방법들은 원인이 되는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호르몬 균형을 돕는 근본적인 접근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매일 건강식을 먹는데 왜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토마토 주스를 마셨는데도 전립선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토마토가 전립선에 좋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저도 그 환자분에게 왜 그런지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생토마토를 갈아 주스로 마시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전립선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이라서 기름과 함께 섭취했을 때 체내 흡수율이 최대 500까지 높아진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생토마토만으로는 라이코펜을 제대로 흡수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올리브 오일과 함께 살짝 익혀 먹거나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로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 환자분께 이 점을 설명해 드리고 토마토를 익혀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은 선생님, 이제야 소변 줄기가 시원해졌어요. 토마토 먹는 방법을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또 다른 반박 심리로는 나는 이미 호박씨나 견과류를 먹고 있는데 효과가 없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또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호박씨는 아연과 셀레늄이 풍부하여 전립선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하지만 시중에는 볶거나 소금 간이 된 호박씨가 많습니다. 고온으로 볶는 과정에서 열에 약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고 과도한 소금은 오히려 몸에 좋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맛 좋은 방법은 생호박씨를 하루 한 줌 정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샐러드에 뿌려 먹거나 요거트에 섞어 먹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평소 건강식품을 즐겨 드셨는데 호박씨도 꾸준히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립선 증상이 계속 불편해 하셨죠. 제가 어떤 호박씨를 어떻게 드셨는지 여쭤보니 짭짤하게 볶은 호박씨를 간식으로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생 호박씨를 권해드렸고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생호박씨 한 줌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2주 후 할아버지는 선생님, 밤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어요. 이게 생호박씨 때문인가요? 라며 놀라워 하셨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이처럼 복용법의 미묘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립선 비대증은 단순히 약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증상이며 그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여러분의 흔한 반박과 의심을 깨뜨릴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해결책들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어라가 아니라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열린 마음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중요한 정보들이 이제 막 시작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전립선 비대증을 약 없이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신선한 비법들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방법들은 제 40년 임상 경험과 수많은 환자들의 실제 개선 사례를 통해 검증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 밤잠을 방해하는 야간뇨를 잡는 비밀. 저녁 식사 후 이것만 끊으세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야간뇨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적게 마시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뇨작용을 촉진하는 음식입니다. 커피, 녹차,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과일이 바로 그 범인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늦게 먹는 과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야간뇨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일의 당분은 신장에 부담을 주어 소변 생성을 늘리고 과일 자체의 수분 함량도 높기 때문에 밤에 더욱 자주 화장실에 가게 만듭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인 70대 이찬호님은 매일 저녁 식사 후 후식으로 사과나 귤을 즐겨 드셨는데 밤에 4에서 5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거의 못 주무셨습니다. 제가 저녁 식사 후 과일 섭취를 금하고 대신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물도 최소한으로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놀랍게도 2주 만에 야간뇨 횟수가 1에서 2회로 줄어들었고 한 달 후에는 거의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숙면을 취하게 되셨습니다. 이찬호님은 과일이 이렇게까지 영향을 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제야 사람답게 잘 수 있게 됐습니다. 라며 감격해 하셨습니다. 핵심은 이뇨작용을 하는 음료와 과일을 저녁 식사 후에는 완전히 피하는 것입니다. 특히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물도 최소한으로 줄이되 낮 동안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소변 줄기를 시원하게 만드는 기적, 앉아서 소변 보기 습관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남성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남자가 어떻게 앉아서 소변을 봐? 라는 편견 때문이죠. 하지만 이 습관은 전립선 건강에 상상 이상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남성이 서서 소변을 볼 때는 방광과 전립선 주변 근육이 긴장하게 되어 소변을 끝까지 배출하기 어렵습니다. 잔뇨감이 남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방광에 무리가 가고 요로 감염 위험도 높아집니다. 반면 앉아서 소변을 보면 방광과 골반 주변 근육이 이완되어 소변을 더욱 시원하고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립선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고 잔뇨를 줄여주어 전립선 비대증 증상 완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독일 비뇨의학과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앉아서 소변을 보는 남성들이 서서 소변을 보는 남성들보다 소변 배출 속도가 빠르고 잔뇨량이 현저히 적었다고 합니다. 제 환자 중 68세 최민수님은 오랜 시간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잔뇨감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앉아서 소변 보는 습관을 권하자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창피해서 "어떻게 그래요, 선생님?" 이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제가 여러 연구 결과와 실제 개선 사례들을 설명해 드리자 속는 셈 치고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최민수님은 "선생님, 정말 놀랍습니다. 소변 줄기가 예전보다 훨씬 시원해지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찝찝함이 없어요. 왜 진작 알려주시지 않았나요?" 라며 극찬하셨습니다. 남성으로서의 자존심보다 건강이 우선이라는 것을 몸소 깨달으신 거죠. 이 습관은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단 며칠만 꾸준히 실천해도 그 효과를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화장실에서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 염증을 잡고 전립선을 보호하는 파이토케미컬의 힘. 컬러푸드를 식탁에 올리세요. 전립선 비대증은 단순한 노화가 아닌 전립선 주변의 만성적인 염증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염증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전립선 건강의 핵심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식물성 화학 물질입니다. 특히 붉은색, 녹색, 노란색 채소와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은 강력한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로 전립선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제 환자 중 78세의 강동호님은 평소 육류 위주의 식사를 즐기셨고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컬러 푸드를 다양하게 섭취하도록 식단을 조절해 드렸습니다. 매일 식사에 토마토를 익혀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고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를 빠뜨리지 않고 드시도록 했습니다. 3개월 후 강동호님의 염증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고 전립선 특이항원 PSA 수치도 안정화되었습니다. 강동호님은 "선생님, 채소만 잘 챙겨 먹었을 뿐인데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소변도 시원해졌어요. 병원에서 약 먹으라고 할 때 괜히 겁먹었나 봅니다. 라고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한 가지 음식을 많이 먹기보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여 다양한 파이토케미컬을 몸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식탁을 무지개처럼 다채롭게 꾸며보세요. 네 번째, 전립선 근육을 이완시키는 숨겨진 보물, 마그네슘과 비타민 D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을 전립선 자체의 비대에만 집중하지만 사실 방광과 전립선 주변의 평활근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것도 증상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천연 근육 이완제 역할을 하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을 돕고 신경 기능을 안정화시켜 소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시금치, 아몬드, 검은 콩, 아보카도 등에 풍부합니다. 또한 비타민 D는 단순히 뼈 건강뿐만 아니라 전립선 세포의 성장과 분화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햇볕을 통해 자연적으로 생성되지만 현대인들은 실내 생활이 많아 부족하기 쉽습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과 버섯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 환자 중 80대 송재민 할아버지는 만성적인 소변 잔여감과 빈뇨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제가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 섭취를 늘리고 매일 햇볕을 쬐며 20분씩 산책하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후 할아버지의 잔여감이 눈에 띄게 줄었고 소변 보는 횟수도 줄어들어 밤에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송재민 할아버지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약도 안 먹었는데 몸이 이렇게 편해지다니 신기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울 경우 영양제 형태의 보충을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적절한 용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멈출 수 없는 소변을 다스리는 숨쉬기 비법, 심호흡과 명상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를 자극하여 방광 근육을 과도하게 긴장시키고 소변을 더 자주 마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심호흡과 명상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전립선 주변의 근육 긴장을 풀어주어 소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매일 아침 조용한 곳에서 5분만 투자해 보세요.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아랫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3초간 숨을 참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길게 내쉬면서 아랫배를 등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심호흡을 10호에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방광의 압박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사업 스트레스로 전립선 증상이 심해진 50대 김우진님은 밤잠을 설치고 낮에도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심호흡과 짧은 명상을 권했고 처음에는 시큰둥해했지만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1개월 후 김우진님은 선생님, 소변 문제가 많이 좋아진 건 물론이고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집중력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 것 같습니다. 라며 만족감을 표현하셨습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전립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경험하신 것이죠. 이처럼 전립선 비대증은 단순히 전립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식습관, 생활 습관, 심지어 마음 상태와도 깊이 연결된 전신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비법은 약이나 수술 없이도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을 되찾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노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